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간만에 불장을 보였습니다. 비둘기파적인 FOMC 결과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은 반등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를 이어간 가운데서 반도체 업종 그리고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 중심의 또 반등세가 크게 보였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 강한 시세가 들어오면서 고점에서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4.5% 크게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동안 하락했던 2차 전지 쪽도 좀 오름세를 보여줬고 반도체 쪽에서는 퀄컴과 AMD의 예상 밖의 호실적과 함께 훈풍이 불어오면서 좀 올라준 모습이었습니다. 자, 내일은 또 빅이벤트가 있죠. 애플 실적 발표도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장 변수들 또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이어가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반등 장세가 나왔으니까요. 조금 더 신중하게, 오히려 더 차분하게 전략을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상계 트레이더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윤삼일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따라서 매우 유연하게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는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항상 어떤 선수를 꿈꾸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 어려운 시장에서도 항상 어쨌든 승부를 봐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멘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제가 이제 평경장처럼 좋은 멘토가 되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에 들어왔으면은 돈을 한번 또 벌어봐야 되겠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옆에서 고니처럼 여러분들을 위해 한 판 한 판 따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는 시세의 절반만 따간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항상 탐욕을 절제하는 자세로 항상 원칙 매매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 지수가 굉장히 반등을 크게 해줬어요. 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 2%, 1.81%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55%, 약 5% 상승, 어마무시하게 크게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시장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 7조 6천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며칠 시장 대금을 보신 분들은 그래도 최근에 이제 4조에서 5조 정도 이제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한 1조에서 한 2조 정도 가량 늘어난 수치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대금이 조금씩 늘어나는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10월 마지막 주에는 11월 달 장세는 좋아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뭐 지수 차트를 가지고도 분석을 했었지만 11월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K증권사에서 가장 큰 실전 투자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몇 억에서 몇십억 이렇게 질러주는 사람들, 이제 호가를 부셔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그 안에서도 주도주가 탄생을 할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또 매매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12월 달까지는 강세 흐름을 보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11월 되자마자 장이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저도 좀 신기한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또 위에서 이제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물을 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그러면서 이제 낙폭이 심해지면서 아마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을 텐데 꼭 여러분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좋은 매매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많이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장 반등과 함께 그렇지만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재료나 큰 수급으로 인해서 간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시장이 너무 과대 낙폭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인 요인들로 이제 반등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상당히 큰 반등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특징 급등 종목에는 CCS라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LK99 관련해서 이제 사내이사 후보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면역 항암제 아드릭세티닙 면역 항암학계에서 발표 예정 소식에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CCS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정치 테마주를 엮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또 초전도 관련해 가지고 재료로 붙였어요. 네, 그런 흐름에 있어서 만약에 수급이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찌라시처럼 돌고 있는 거는 뭐 작전주다 뭐다 이런 얘기가 들고 있고, 네, 그렇지만 좀 주목은 해봐야 될 만한 종목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다른 그 초전도 관련 회사들, 뭐 모비스라든지 아니면은 LS 쪽이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또 차트가 또 만들어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또 초전도 관련해서 또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뭐 추가 시세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송 후반에 저희 탑픽 종목 공개할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흐름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가이드도 받아보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더욱더 심도 있게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안에서 소통 이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와 문자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QR코드부터 설명드릴게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를 실행하신 뒤에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박스가 있습니다. 가까이에 가져다 대시면 노란색 작은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링크 터치하시고 행운의 숫자 4자리 7777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QR 활용이 좀 어려워서 문자로 참여할게요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요. 역시나 같은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다양한 주식 정보들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께서 과연 어떤 종목들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환히 밝혀주셨는지 함께 살펴봐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픽 지금 종목들 포트폴리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JLK입니다. 의료 AI 섹터 오늘도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50.5% 수익률 강하게 달려가는 선수 보여지고 있고요. 흥고, 석유 역시나 정유 관련주들 함께 올라왔습니다. 26.03% 수익 달려가는 선수입니다. 자, 코어라인 소프트 역시도 10월 달 최근에 올림픽 종목이었는데요. 역시 의료 AI 섹터 관련한 종목입니다. 32.09% 수익률 달성을 했고요. 우듬지팜 10월 27일 종목입니다. 9.27% 달성했습니다. 네, 지금 수익률 현황을 보니까 다 지금 모든 종목들이 최근의 선수들인데 과연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어제랑 비슷하고요. 네, JLK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굉장히 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뭐 매수가 대비해서는 또 10,000원 이상, 네, 1,200원 이상 이렇게 오르면서 50% 이상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렸었는데 JLK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 제가 이제 종목을 캐치할 때는 시장이 하락하는데 안 빠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위치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주들 있었죠. 네, 그런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잘 안 빠지고 강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떨어져 버리면서 차트가 또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차트를 만드는 종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하다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한미 반도체도 제가 물론 여기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고 올림픽 종목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JLK라든지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좀 미세하게 어떤 디테일이 좀 달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걸 뭐 어떤 기술적이로든 아니면은 재료적인 부분이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좀 캐치를 잘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에 따라서 뭐 시장이 뭐 오늘 어제랑 오늘 정도 좀 약간 살아나는 분위기였지만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그 중순 수목금 토요일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흐름에 있어서 그래도 먼저 이제 자리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또 시장이 반등하니까 얘네들도 더 탄력이 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 좋은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코어라인 소프트, JLK 둘 다 의료 AI 쪽이죠. 물론 오늘 루닛이라든지 뷰노 종목도 좋았습니다. 다만 이 종목들이 먼저 이제 차트적인 부분들이나 그러니까 그 종목들은 이제 따라가는 분위기고 예전엔 부대장이었으나 근데 지금 이 종목들이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종목은 흥구석유인데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포인트로 잡았었죠. 네, 한번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종목 이렇게 했었는데 에코프로 제외하고는 상당히 수익률은 괜찮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뭐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결국 핵심은 뭐냐? 가장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거래하면 된다라는 거를 저는 강조를 했었죠. 네, 그런 흐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그 당시에는 시장보다 강했던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시장이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항상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우리는 거래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JLK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고요. 방송에 나와서 이제 사실 어떤 패턴 관점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 차트가 이렇게 산을 두 개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두 군데가 쌍봉이 될 수도 있지만 쌍봉이 되고 나서는 결국에는 이 폭만큼 내려가면은 쌍봉은 이제 해소가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떨어지면은 타점이 별로 안 좋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이전에 이제 좀 그나마 쌍봉을 만들기 전에 만들어졌던 매물대적인 요인들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오늘까지도 굉장히 좋았죠. 네, 뭐 오늘 시장에서는 뭐 사실 뭐 3등주, 4등주였지만 등락률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뷰노나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이제 드디어 양봉이 나온 흐름이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더 이제 그 종목들이 따라간다 이 종목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 종목이 강했는지에 대해서 모멘텀도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후의 대응 방법도 제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종목이 이제 신규주잖아요. 분명히 기술력은 굉장히 좋다라고 나왔었고 증권사 레포트에서도 극심한 저평가라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증권사 레포트를 가지고 이제 전체 다 믿을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은 그 증권사 레포트 다 읽고 좋다라고 하면은 매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항상 여러분들 깡통 찹니다, 진짜. 네, 근데 제가 어떤 거에 기반해서 이제 이 종목은 괜찮겠구나라고 좀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에 이제 뭐 제가 이전에 이제 토요일 방송에서 60분 봉이랑 15분 봉을 가져와서 여기 이 저점과 이 고점을 연결하는 어떤 트렌드에 있어서 여기를 어디 상단을 지지받게 되면은 뭐 작은 람보르기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월봉상에서는 정확하게 람보르기니지만 또 분봉상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기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간이 아마 상단이었을 거예요. 그 뒤로 다시 한 번 더 이제 올라가주면서 32%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다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이 앞에 있는 양봉 있죠. 네, 여기가 그러면은 매물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 오늘 꼬리가 달린 이유는 그 매물대 저항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매물대를 어떻게 또 희석을 시키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뭐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또 며칠이 걸려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할 거는 매물대적인 요인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뭐 수렴을 한다라든지 기간 조정을 어떻게 받는다라든지 그런 걸 체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세 번째는 흥구석유인데요. 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구석유는 이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하루 이틀 3일에 걸쳐서 26%를 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철저하게 기술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사실 다음 날도 유가가 올랐었죠. 네, 그러면서 다음 날 갭도 상당히 좋았었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런 여기 갭 상단, 갭 하단 구간들이 있죠. 네, 이런 구간들에 있어서 여기는 지지가 될 거다라고 어떤 예상 매매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상당히 좀 강했었잖아요. 뭐 지금은 조금 잔잔해졌지만 그래도 이런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상당히 뭐 그 뒤로부터는 여기서 잠깐 그 매수가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여기가 타점이라는 게 타점이 맞다라는 거죠. 네, 증거가 됐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거는 타점이 맞았다, 전략이 맞았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흥구석유도 상당히 좋은 거래였다, 좋은 전략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거래하신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수익 굉장히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지난주랑 이번 주 통틀어서 저는 워트라는 종목을 굉장히 거래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시면은 저는 뭐 2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100번이 넘게 거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거래를 한 게 아니라 뭐 신호를 드린 거겠죠, 여러분들한테. 네, 신호를 드렸었고 그다음에 뭐 한 9월 달 초 8월 달 말에는 포스코 DX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뭐 그 이후에는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거래를 하면서 그 원사이클 매매를 굉장히 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원사이클이라는 게 뭐냐면은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뭔가 제대로 정말로 시세를 섰을 때 그 종목이 내 기법 안에 들어오는 모든 걸 다 총동원하는 거죠. 그게 뭐 장중에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장중에 어떤 눌림도 공략을 할 줄 알고 그다음에 뭐 돌파 매매를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상한가를 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상한가 따라잡기를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그날 시세를 못 보여줬다 그러면 종가 베팅을 또 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또 주가가 또 내려앉는다라고 하면 또 단기 스윙으로도 접근을 할 줄 알고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이제 종목 공략하는 걸 굉장히 좋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종목이 가장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강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어쨌든 뭐 시장과 무관할 때도 있고요. 시장이 뭐 2% 간다라고 하면 그 종목은 뭐 한 20% 갈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주도주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강한 종목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새로운 종목을 찾기보다는 그냥 그 종목 안에서 계속해서 트레이딩하는 걸 더 좋아한다라는 거죠. 네, 그런 종목이 최근에는 이제 워트라는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이제 신규 상장한 날에도 이제 시초가 부근에서 계속해서 공략을 했었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날에도 또 이제 공략을 하고 그다음에 이 날에는 제가 뭐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손절을 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한 3% 정도가량 손절을 했었고 그러니까 공략을 했는데 또 이제 바로바로 이제 슈팅을 주죠. 슈팅을 주면은 또 패고 네, 그다음에 또 이렇게 공략을 해서 또 슈팅 주면 또 패고 또 공략하고 또 패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종가 베팅까지도 이어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비중을 좀 줄였어요. 네. 어제 물론 제가 올림픽 종목을 말씀을 드렸지만 15,000원대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왜 비중을 줄였냐면은 그러니까 어제 너는 올림픽 종목으로 워트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전 데이 트레이더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이 또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저는 올라간다라는 전제 하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데 근데 만약에 올라갈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아침에 시그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올라간다라는 확신을 주는 어떤 시그널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거래량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차트적인 모양새가 될 수도 있고 재료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시그널이 없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바로바로 줄이고 수익권에서 비중을 줄이고 그다음에 또다시 이제 이 종목이 어떻게 흐름을 만들어가는지를 추적을 하면서 비중을 확대했다 줄였다 이걸 반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종목이 만약에 분명히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 또 제가 찍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그날 또 파티가 열리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날은 잽을 날렸다가 어떤 날은 펀치를 날렸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워트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가 또 나오면은 또 그 종목이 주도주다라고 판단이 서면은 그 종목 안에서 또 이런 식으로 또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예전에는 에코프로였고 뭐 최근에 포스코 DX 뭐 아니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당연히 다 똑같이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어제 그래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는데 좀 이름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퀄리타스 반도체.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빼긴 했는데 버텨서 또 한 8%에서 10% 가량 여러분들께 수익을 그러니까 공략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또 거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잘 움직여주는 종목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들 제가 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네, 감사합니다. 네, 메달권 선수들 흐름 짚어봤는데요. 오늘도 좋았었던 JLK부터 뭐 신규주, 코어라인 소프트, 그리고 약세정에서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3일 만에 26% 올라온 흥구석유까지 이런 종목들을 나도 잡아보고 싶다. 어떻게 잡는지 트레이더의 눈이 시각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윤삼을 해설위원님을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를 QR박스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고서 7777 참여 코드 입력해 보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네 글자 윤사무엘 보내주시면요. 역시나 링크를 통해서 소통방 입장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노란톡방 안에서는 상한가 따라잡기뿐만 아니라 종가 베팅 그리고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단기 스윙주에 대한 전략도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무엘 해설위원님께 우리가 11월 달에는 좀 어떤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 여쭤볼게요. 해설위원님, 어떤 전략 우리가 좀 챙겨보면 좋을까요? 일단 전략은 상당히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 심리적인 극복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매매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내가 사놓고 기다리겠다, 마음 먹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심리적인 요인들이 좀 덜하지만 저는 어쨌든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단기 매매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심리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이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분단이라도 사람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뭐 혹가창 한옥과 하나에도 이제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게 인간인데 그런 거에서 항상 멘탈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 멘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실력을 어떻게 쌓아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세 가지 요소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저는 뭐 재료가 완벽하다라고 해가지고 그 종목을 뭐 점수를 A급이라고 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수급이 완벽하다라고 해서 뭐 프로그램 매수가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종목이 뭐 몇 배를 갈 거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차트가 완전히 좋다라고 해서도 막 그렇게 좋은 종목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 세 박자가 다 맞아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타이밍까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샀는데 이 종목이 뭐 내가 10,000원에 샀어요. 어떤 종목을. 근데 그 종목이 뭐 예를 들어서 9,000원까지 빠졌다가 나중에 13,000원 갔다. 그런데 그 9,000원을 갔을 때 우리는 충분히 단기 매매자라고 하면 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전략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패가 왔을 때 그 패가 왔을 때 가장 그걸 잘 캐치하고 그 순간에 우리는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야 가장 베스트한. 그러니까 내가 사자마자 올라가야 버티기도 좋고 그다음에 수익을 쌓아가면서 이제 내가 그래도 좀 유리한 사람과 내가 포지션이 불리하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계좌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다시피 제가 이제 USB나 아니면은 이메일로도 다 드리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패가 왔을 때 이 38광땡 매매 기법을 써서 전략을 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신선함,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어떤 새로운 이슈라든지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좀 신선하게 느껴지거든요.
결국에 뭐 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를 이겨낸 거는 그 경기 침체를 이겨낸 거는 아이폰이 등장하고 나서 이겨냈잖아요. 애플이라는 기업이. 그런 신선한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 주식 하루하루 이렇게 매매할 때도. 그리고 어떤 상징적인 부분들. 그리고 의외성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적인 종목이나 의외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시세의 연속성까지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주도주로서 치고 나갈 종목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네, 수급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수급이 어떻게 재료가 나왔는데 수급이 안 들어와. 그러면 그거는 헛방이 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수급은 좋은데 재료가 안 나와요. 그 종목도 잘 못 가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가 다 완벽해야 그 종목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얹혀야 되는데 차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내가 어느 타점에 들어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저는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내가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을 볼 것인가, 어떤 섹터를 볼 것인가는 결국에 제가 아침마다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다음에 장이 끝나게 되면은 제가 오늘 시장 랭킹은 뭐 주도주 랭킹은 워트다 1등, 뭐 2등은 국제용품, 3등은 퀄리타스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뭐 오늘 또 제가 다 올려드릴 거고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이 종목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가 말씀드리는 기법을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이 기법의 핵심은 38선 위의 형성시 매수 전략인데요. 38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피보나치예요. 피보나치가 얼마나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했다가 눌렸을 때 얼마나 조정을 받느냐가 핵심인데 그게 이제 38선을 만약에 깨버리면은 그 종목은 좀 당일날에는 시세가 나올 확률이 5대5로 50대 50으로 낮아져요. 근데 위에서 조정을 받고 위에서 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날 20%나 상한가를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추세지표 YSL 밴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내가 차트를 잘 본다는 거는 추세도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 흐름에 있어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캐치하는 게 핵심인데 추세를 잘 보기 위해서는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는 추세냐, 고점과 저점이 내려가는 추세냐를 봐야 돼요.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보조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급을 판단하실 때 3분봉에서 최소 40억이 몇 번 이상 터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USB나 이메일로 무조건 드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2개 이상 음봉 형성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떴을 때 저는 공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조합을 했을 때 워트란 종목이 전일에는 한 3번 정도가량 거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이 첫 번째도 보시면은 상승 장악형 캔들이 뜨고 난 뒤에 한 5% 정도가량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후에 여기서 이제 수렴이 되다가 이 방향성이 이제 위로 나오게 되죠. 그 뒤에 이제 38선을 완벽하게 또 올라타면서 그 뒤로 이제 수급이 붙으면서 상한가까지 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도 우리는 거래할 수가 있었다. 왜 그러냐면은 수급도 완벽했고 추세도 완벽했고 그다음에 38선 위에도 있었고 그리고 재료도 좋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한가를 결국에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흐름이 괜찮죠. 보시면은 이제 10월 30일 날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했었는데 이날 이렇게 상승 장악형 캔들이 2번 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상당히 좋고요. 거래 대금 상당히 좋고요. 이 빨간색은 왜 빨간색이 됐냐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40억 이상, 3분봉에서 40억 이상은 몇 번이 터져야 되는데 그거를 1초 만에 여러분들 수급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제 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단 1초 만에 수급이 좋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제가 또 보조지표를 좀 업그레이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상한가까지 찍었습니다. 이날 상한가까지 찍었고 여기서 충분히 뭐 5에서 한 7% 정도 가량은 여러분들께 수익권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뭐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나 워트란 종목 말고도 최근에 이제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이날 보시면은 38선을 올라타니까 그때부터 이제 상한가를 가죠.
보시면 이때도 이제 우하향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수급이 못 붙어요. 추세가 우하향일 때는. 결국에 우상향할 때 수급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하향할 때 매매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 수익을 가져가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지쳐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샀다. 근데 뭐 한 15분, 뭐 20분 기다리면 바로 수익을 이렇게 크게 주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유리하죠.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사자마자 수익이 나니까 편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샀는데 수익이 바로 안 나면은 지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유리할 때만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네, 뭐 루닉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왜 여기가 타점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삼회 해설위원님과 노란톡방 안에서 조금 더 밀착된 케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코드 혹은 문자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는 방법인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를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신 뒤에 링크를 터치하시면 참여 코드 입력하세요. 이렇게 뜹니다. 7777 행운의 숫자 4자리 입력해 보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는 샵 3772번입니다. 윤사무엘 4글자 전문가님 이름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장 전에 돈이 몰리는 종목과 섹터들을 브리핑해드리고 있고요. 장 중에는 해설위원님과 함께 실시간 대응 전략을 챙겨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장이 끝난 뒤에는 또 매일매일 종목에 대한 브리핑들 그리고 오늘 시장이 어땠는지 매매 복귀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여겨봤어야 됐었던 섹터와 종목들도 함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빅매치 포인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첫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첫 번째 섹터는 의료 AI 섹터인데요. 근데 제가 오늘 장은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재미있는 장은 아니었다라고 좀 판단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데이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단기 매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몰려야 되거든요. 근데 수급이 다 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장은 어떻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냐면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제 들고 있는 종목들이 회복하는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또 주도주나 주도 섹터가 나왔을 때는 또 같이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또 의료 AI 쪽에서는 그나마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어떤 테마나 섹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 매치 포인트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루닛이라는 종목인데요. 오랜만에 좀 241선 위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모멘텀이 붙었던 거는 23년 미국 면역항암 학회에서 면역항암제 치료 효과 예측 연구 결과가 6건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시장에서는 그나마 이제 좀 타이밍도 차트적인 타이밍도 반등 나올 만한 위치는 맞았었는데 언제 나오냐 이랬다가 오늘 결국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빨간 선 같은 경우에는 261선이고요. 이 파란 선 같은 경우에는 481선인데 이 241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1년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거래했던 사람들의 평균값. 그러니까 240거래일이잖아요. 주식 거래일수로 보면요. 그 구간에 있어서 수렴이 되면서 여기는 그래도 사람들이 매도세보다는 매수세로 동참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 뭐 예를 들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루닛이라는 종목을 이 구간에서도 공략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예전에는 21선 부근에서도 이제 공략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61선이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게 예전에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왔을 때 이런 말씀을 어떤 뭐 이렇게 시청자분이 하셨더라고요. 61선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 전문가도 61선을 많이 보시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제 주도주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상승을 많이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21선, 뭐 61선 뭐 121선 이런 구간에서 반등을 보통 한 번씩은 줘요. 근데 한 번 주고 나서 이제 다시 오면은 그때부터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뭐 사실 그다음부터는 좀 확률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로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241이나 481선에서는 반등을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런 흐름에 있어서 아마 그런 걸 이제 노리고 들어온 수급이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 뷰노라는 종목이죠. 이게 이제 루닛이라는 종목도 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면 121선 반등을 했네요. 그러니까 얘가 대장이 맞죠. 121선에서 반등을 했으니까. 그리고 뷰노 같은 경우에는 241선에서 반등을 했는데
비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네, 보셔야 될 포인트는 다음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 그러면 내일부터 저와 함께 루닛, 비노 흐름 나오면은 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온다고 하면 거래량이 더 세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오늘보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저는 분명히 또 매매할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JLK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올림픽 종목으로도 당연히 말씀을 드렸지만 좀 핵심 모멘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AI 분야 혁신 의료 기술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이 결정된 최초의 사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JLK라는 회사가 만든 건데 인공지능 AI로 뇌졸중 진단을 보조하는 혁신 의료 기술에 건강보험이 이제 적용이 된다. 그게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종목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AI 의료기술의 상용화를 인정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되는 AI 기술이 이제 의료 현장에서도 본격적으로 쓰일 전망이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이런 재료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이거를 수익을 못 냈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재료가 나왔을 때는 다음에 한번 나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지. 제가 그러니까 좀 약간 강조하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캐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도 이렇게 수익이 나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증명해내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JLK 같은 경우에는 JLK라는 차트를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날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여기가 이제 제가 27,0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 매물대죠. 그래서 여기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뭐 밑에 하단 구간이 27,000원대고 상단 구간들을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한 3만 원까지도 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위에서 더 사는 거는 조금 약간 데이 트레이딩이 아니라고 하면은 약간 내가 장투 여기서 잡아가지고 좀 홀딩하는 거 괜찮지만 여기서 신규 진입은 좀 약간 자제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제 어쨌든 거래한 내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좀 번지려고 매물 압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주의할 필요는 있다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AI 쪽은 상당히 좋죠. 네, 그런 종목들 흐름 나오면은 저도 언제든지 또 매매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료 AI 섹터 두 가지 종목 짚어주셨는데요. 루닛 그리고 오늘의 금메달 선수였던 JLK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만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것까지 당부해 주셨습니다. 자, 노란톡방 안에서 의료 AI 섹터에 대한 더욱더 정확한 정보들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매매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QR코드입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신 뒤에 7777 행운의 숫자 4자리 입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 활용이 좀 어려워서 문자로 참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 역시나 같은 링크를 타고 노란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두 번째 섹터는 이제 반도체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좀 시장이 좋았다라고 이제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섹터가 움직여야 좋다라고 느끼죠? 네,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움직여야 그래도 시장이 괜찮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가 대장을 하느냐가 핵심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워트라는 종목이나 아니면은 퀄리타스 반도체를 주목해보자라고 어제 이제 매치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변수가 하나 생겼죠. 워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올라가면 또 투자 경고를 먹기 때문에 투자 주의가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경고를 안 먹기 위해서 오늘 안 올리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어떤 디테일적인 부분들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퓨릿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종목인데요. 반도체 이제 소재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고 또 제가 이 종목이 반도체가 맞았나라고 좀 착각을 했던 게 2차 전지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전해액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전해액 첨가제를 이제 개발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이 종목을 근데 어쨌든 찾아보니까 반도체 쪽이 맞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뉴욕 증시를 이끌었단 말이에요. AMD가 이제 10% 정도 폭등을 했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2.3% 정도 급등을 하면서
올해 뭐 엔비디아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이제 챗 GPT가 등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AI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라든지 또 중소형 관련 이제 뭐 한미반도체, 뭐 HPSB 아니면 하나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또 굉장히 또 추세가 좋았는데요. 다만 최근 엔비디아의 칩 같은 경우에는 품귀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고 또 비싸다라는 어떤 단점이 생기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AI 칩을 만들겠다고 천명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반사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이제 리사수 회장님의 AMD라는 기업이 있죠. 네, 그러면서 원래 이제 AMD랑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약간 뭐라 해야 되나 라이벌 구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압도적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대변하는 게 AMD다 보니까 AMD가 굉장히 폭등을 했다. 그걸 또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이어와가지고 뭐 하이닉스도 오늘 굉장히 좋았고 또 삼성전자도 굉장히 좋았었고 그다음에 뭐 하나마이크론 뭐 그다음에 기존 대장들 한미 반도체 이런 기업들도 좋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주에서 좀 세핑인 종목들 중에 이제 퓨릿이라는 종목에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퓨릿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대장주였기 때문에 아마 내일까지도 계속해서 트레이딩 타이밍은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뭐 타이밍 나오면 제가 또 언급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매매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그래서 어제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모멘텀적으로는 뭐 완벽한데 이름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신규주에 있어서 오늘 이제 제가 볼 때는 주식적인 사고로 볼 때는 워트가 쉬어가니까 이 종목들이 이제 대신해서 이제 따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워트가 이제 투자 금고를 받으니까 투자 금고를 이제 받을 수도 있으니까 퓨릿이나 퀄리타스 반도체를 날렸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 있어서 이제 뭐 지금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수요 예측에서 상당히 기간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크게 흥행을 한 기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초고속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차트를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어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이런 양봉들은 굉장히 좀 신규주 안에서는 좀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러니까 무너지면은 이제 음봉만 나와요. 보통 신규주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음봉을 감싸는 상승 장악형, 제가 2개 이상의 음봉 이후에 상승 장악형은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게 분봉에서는 적용이 되면은 38 광땡이 되는 거고 일봉에서 적용이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또 거래를 또 충분히 뭐 종가 베팅 같은 경우에는 또 이날 하면은 또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요인들도 좀 복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또 단기 매매, 뭐 빠른 수익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만족하실 수 있는 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이제 퀄리티스 반도체를 포함한 신규주들 흐름 나오게 되면은 또 같이 매매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도체 섹터 짚어주셨는데요. 신규주들 흐름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의 반등을 대변해주는 퓨릿 그리고 워트에 이어서 신규 반도체주 2등주로 떠오르고 있는 종목이죠. 퀄리타스 반도체까지 관심이 있다. 혹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반도체 관련주라서 대응 전략이 조금 더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윤사무 해설위원님과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 그리고 문자로 참여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QR코드는 아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고 참여 코드 7777, 7을 4번 입력해 보시면 되겠고요. 혹은 문자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4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사무엘, 우리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역시나 같은 링크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 안에서 원활한 소통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투자에 대한 유의사항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움되는 이야기를 나눠보고는 있지만요.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뒤에는 또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원픽 종목이 공개되니까요.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올림픽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올림픽 선수는 어떤 선수일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의 높이뛸 선수는요? 일단 저는 보시면은 굉장히 뻔한 종목들을 많이 가져옵니다. 네, 근데 뻔하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이제 주식시장을 들여다봤으면은 이 종목은 그래 강했지 약간 이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공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뻔한 종목 안에서 그 수익은 그 종목들 안에서 다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좀 유의미 있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있죠. 네,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신규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이제 이번에 이제 그래도 오늘 강보합 마감을 한 이유 바탕에는 지능형 로봇법 개정으로 이제 앞으로 국내에서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과 비슷하게 안전성을 갖춘 로봇의 이제 실내 이동이 허용이 되면서 배송이나 순찰, 방역, 청소 이런 서비스 시장에서 로봇 산업에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라고 뉴스가 오늘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로봇 개발 그리고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라는 게 추가 모멘텀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원래 기존 대장이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나왔고 그다음에 또 세핑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좀 지켜보도 괜찮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이제 뭐 어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매치 포인트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차트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데서 거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데서 굳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거래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방향성이 계속해서 하방인데 그래도 최소한 11선은 회복을 해주면서 그다음에 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비로소 이 종목이 그래도 뭔가 좀 들어오긴 했구나, 뭔가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 인지해 볼 수 있는 거지. 내가 이런 데서 처음 진입을 해서 첫날에 이제 기대감이 워낙 크니까요. 그러면서 물을 탔다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거래 방식은 절대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렇게 올랐으니까 망정이지 이게 그대로 떨어졌으면은 계속 이제 답답한 마음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확 떨어질 때는 또 손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안전하게 추세를 돌려놓고 그때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리스크도 어느 정도 적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수익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또 괜찮은 또 여러분들이 좋은 거래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주목해봐도 괜찮은 섹터가 주목해봐도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어제 방송에서 나왔던 거는 저는 이런 것도 이제 박스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여기도 박스예요, 여러분들. 네, 보시면은 이런 데도 박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구간이 아닌 또 최근에 이런 박스를 지지를 해줬고 음봉이 나왔지만 또 양봉으로 쏟아졌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추가적인 시세가 나왔었죠.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라운드 피겨는 한 5만 원까지는 우리가 열어둬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현재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당연히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순저가 같은 경우에는 37,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이 양봉의 이 저점이 37,000원, 37,300원인데 그것보다 좀 낮게 걸어 보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적은 리스크 대비 또 괜찮은 손익비를 제공하는 거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입가는 내일 시초가부터 이제 한 4만 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방송에서 나오는 진입가랑 또 제가 또 따로 운영하는 그 노란톡방에서는 또 전략이 완전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거 못 버텨요. 사실 못 버티기 때문에 더 적은 리스크 그리고 수급이 확실히 들어왔을 때 공략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좀 답답한 걸 싫어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전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부터 두산 로보틱스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높이뛸 종목 역시나 신규주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공략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매수가는 시초가에서 4만 원,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 37,000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혹은 신규주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정보를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QR 찍고 7777 입력하시거나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해설위원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한 주 시장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금요일 시장도 저희 방송과 함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